안녕하세요. 오만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저는 전총. 저는 연변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어 볼 이야기는요. 최근에 참 이렇게 가슴 아픈 이야기이면서 또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이미 사건인데요. 한풀 꺾여가고 있어요. 그래요. 뭐 어느 정도 드러난 것 같아요. 실체가. 이게 뭐냐면 김세론 씨의 죽음과 또 그 김세론 씨와 김수현 씨의 관계 이것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떠들썩했어요. 이제 실체적 진실이 거의 밝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연 변호사님 이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들었어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다고 해야 할까? 네, 아시다시피 우리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성적 자기결정권, 특히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보호받을 권리이다. 그렇죠. 그래서 자유롭게 자기의 성을 누릴 권리라고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일반인의 의식 가운데는 미성년자도 성적 자유를 누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만연해 있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이 사건의 김세론 양의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리고 드러난 사진 같은 자료들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그 포인트를 보고 대부분의 국민은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성인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에 동의하시는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아직까지 국민 의식은 그런 거죠. 근데 지금 문제는 연 변호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학교에서 어린 아이들부터 인권 교육하면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받는 교육이 뭐냐면 상대방이 동의하면, 서로가 동의하면 성관계를 마음껏 누릴 수 있어. 그것이 네가 가지고 있는 성적인 결정권이고 자유야, 성적인 권리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이런 흐름이 계속 있어요. 만약 그렇다 그러면 김세론 씨를 강요해가지고 이제 그런 관계가 된 것, 교제하는 관계가 된 것도 아닌데 김수현 씨를 비난하는 여론의 움직임은 사실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형법상에 성인 남성이 미성년자 이제 여성과 성관계를 했을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 14세에서 16세 사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만, 저는 이 규정이 이 아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미성년자에게도 성적 자유가 있어라고 가르치는 흐름과 모순되는 규정이라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오히려 약간 보수적인 관점에서 미성년자의 성은 보호받아야 하는 관점에서만 이 규정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모순을 우리가 좀 직면할 수 있는 사건이 되었으면 맞아요. 좋겠다는 맞습니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일반 국민들이 가장 분노했던 것은 어떻게 16살밖에 안 된 어린 아이를 성인이 된 남성이 일종의 그루밍 같은 방식으로 이제 서로 사귀고 연애를 했다는 거고, 그것에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런 어떤 이성 교제 가운데 결국은 이게 죽음에 이르는 어떤 사건으로, 그 상황으로 전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들의 그 자녀 세대, 그러니까 다음 어린 세대들, 이 청소년들에 대한 성을 보호하려는 관점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 성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성적인 자유를 누리는 쪽으로 이것을 열어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인식은 보호하는 입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지지하는 것을 이렇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김세론 양이 14세에서 16세, 그러니까 성인 남성과 성관계를 하면 보호받는 연령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나마 범죄와 관련해가지고 논의가 되는 것인데요. 저는 그 이후의 연령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7세에서 19세 사이 미성년자가 예를 들어 40세 남성과 성관계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연령 차이는 똑같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직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루밍 당하기 쉬운 상태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처벌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처벌이 안 되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도 안 됩니다. 맞아요. 그것은 너의 자유이기 때문에 네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그런 상황에서 또 반대로 그 남성을 비난한다. 이건 정말 모순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조금 약간 의아한 게, 왜 수많은 여성단체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조용한 거죠? 뭐 갈피를 못 잡겠죠. 서로 이렇게 충돌하는 부분이 모순되는 부분이 이거를 있기 때문에. 알고는 있을까요?
그러게요. 저는 계속 생각하지만 알고는 있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성인 남성과 14세, 16세 여성의 성관계를 처벌하는 규정은 최근에 생긴 규정이에요. 맞아요. 이 규정이 생길 때 민주당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냈고요. 네. 오히려 제가 이 규정은 조국 씨도 반대했던 규정입니다. 네, 맞아요. 법제처에서도 오히려 그때 보수적인 법제처 사관인가 나와가지고 이 규정은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관점에서는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던 게 속기록에 나오거든요. 네네네. 예, 그런데 이 규정을 가지고 또 남성을 비난하는 형태에 가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네. 중요한 것은 남성 혹은 만약에 남성이 연하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예. 그것도 우리의 괜찮은 건가요? 기준이 남성 성별 역할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포커싱은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실체가 무엇이고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보호받아야 할 권리라고 생각하고 동의하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내가 지금 원하지 않는 때로는 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판단력이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루밍 당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이 성적인 보호가 충분히 되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 같은 취지로 요새 논란이 되는 게 그 언더 15인가? 맞아요. 맞아요. 그룹에 대해서 지금 방송 취소됐죠. 네네네. 이게 왜 취소가 되어야 되는 걸까요? 그분들 본인들이 동의했을 거 아니에요. 언더 15. 그렇죠. 그리고 부모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겠어요? 네, 그리고 그것을 기획한 분들이 우리는 어린 아이들의 성을 상품화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걸 넘어서서 이분들이 자신들의 성을 상품화하고 싶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걸 허용할 것인가? 실제로 제가 성상품화 혹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거래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데 맞아요. 우리가 홍대 앞에 이제 박스 안에 들어갔던 박스녀 사건이 있지 않으셨죠? 그렇죠. 그분은 자기의 성을 상품화하여 팔고 싶으셨어요. 성매매를 하시는 여성들 많은 분들이 이제는 생계 어려움보다는 성이라도 내가 가진 무언가를 팔고 싶고 그것이 돈이 된다면 매매를 하길 원하십니다. 맞아요. 우리의 기본적인 인식은 성에 대한 매매 혹은 성을 상품화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특히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성적 자기결정권을 자유라는 권리로 부여해주면서 파는 건 안 돼. 이거 굉장히 모순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모순이죠. 그리고 이 파는 사람들이 피해자로 이렇게 프레임되는 게 더 웃겨요. 사실은. 더 비현실적이에요. 네, 본인이 원해서 파는데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합의금 장사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것은 네, 아닙니다.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 이제 일부가 이게 특히 어리기 때문에 혹은 이제 구조가 이상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권리를 이게 가능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구조를 만드신 이 모순적인 구조를 만드신 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고 우리 국민은 본질을 바라보면서 이 해결을 촉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맞아요. 정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진짜 이 문제가 사실은 반드시 어린 여성을 상대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몇 년 전에도 중학생 남학생을 학교 선생님이 성폭행했던 사건들도 있어요. 유죄 판결 받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청소년들이 그리고 이렇게 동성 연애가 막 이렇게 자유로워지고 언론에서도 자유롭게 가능한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 사례에서는 얼마 전에 호주에서 나왔죠. 이제 국회의원이었던가? 주의원이었던가 어떤 남성분이 자기가 미성년자인 것처럼 하고 미성년 남성의 성을 성매매했던 이런 사건들도 있었어요. 이게 멀지 않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기준이라도 분명히 합시다. 미성년자의 성은 판매 가능성이 없고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이것을 상품화하는 것도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의 인식을 분명히 하시고 다른 분들께도 물어보세요. 대부분의 국민이 동의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김수현 씨 사건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신 분들은 다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동의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문제를 그냥 사건을 쫓아다니지 말고 문제 본질을 해결해 가면서 우리가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고 그러면 이 문제의 본질이 해결됨으로써 우리가 스스로 자경단처럼
우리 사회를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정말 미성년자들,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여론, 이것은 분명히 아직까지 우리는 보호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눈높이에 맞게 어떤 교육이나 또 법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지, 이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할 뿐더러 계속해서 모순에 부딪히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발생한다라는 것을 연치연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제가 좀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사실 양평원 강의도 들어봤고, 제가 선생님들이나 성 강사들에게 이런 강의를 하면 기존에 배워왔던 것들이 모순되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 주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들, 이제 성교육 강사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어. 그것을 자유라는 이름으로 배워오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사건을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시기 때문에 계속 많은 질문을 하시는 대목이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들이 실제로 성적 자유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국민들이 반드시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그렇죠. 특히 말씀드렸어요. 아이들을 키우시는 학부모님들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냥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는 거부하고, 이것은 이제 그것이 모두 성폭력에 해당이 되지만, 내가 원하면, 그리고 서로 동의하면 성관계를 마음껏 할 수 있다라는, 그게 권리라는 의미인데, 이런 것을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쳤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떤 때는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가해자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내가 상대방의 동의를 통해서 서로 같이 성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되는 이런,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성폭력 가해자로 낙인 찍혀지는, 잠재적 가해자로 낙인 찍혀지는. 잠재적 가해자인 건 이미 이제 설정이 된 거고, 잠재적 가해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가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이 요새는 디지털 그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너무 흔하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아는 남학생들은 여학생들하고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에 사실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가 감소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만 에이즈가 뭐 800배, 900배 이렇게 증폭하고 있고, 그만큼 동성과 성행위가 흔해지고 있는 건데, 저는 사실은 이것 때문에 그런 일들이 더 이렇게 자극을 받고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이거는 그냥 제 뇌피셜이에요. 이건 어떤 제 의견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성인들이, 어른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지도해주고, 우리가 또 이런 것들을 여론으로 만들어서 사실은 성적 자기 결정권의 한계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 지금 연 변호사님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관점으로 한계를 지어줘야 된다라든지, 그런 방향에서 이 성적 자기결정권이 존중받도록 가르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성인들의 관심이 더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식도 이제 좀 더 본질로 같이 들어와서 이것을 제도로 만들어내는 우리 오만과 편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